거절의 아니요 라는 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좋은 기회를 포기한 적은요. 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정말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싫다고 하면 어쩌지?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알림을 확인하는 척하며 그 멋진 사람과 알아갈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약간의 안도감과 함께 뒤돌아서지만 이내 엄청난 후회의 파도가 밀려오죠. 그 느낌,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 짧은 순간들 때문에 사람들은 취업, 연애, 우정, 나아가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을 잃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영원히 무너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은 거절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한 후 스스로에게 지어내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환영합니다. 스스로를 과보호하는 경호원 역할은 이제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될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거의 완벽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보편적인 불안감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딸꾹질하는 사람한테 딸꾹질 좀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겉핥기식의 뻔한 조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표면적인 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면 거절이 가진 모든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3가지 핵심 진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사고의 틀이자 렌즈입니다. 이 3가지 개념이 결합되면 여러분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괜찮게 들리나요? 좋습니다. 가장 큰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핵심 진실, 첫 번째. 인식에 대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은 거의 항상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 기분 또는 특정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 한 잔을 권했는데 여러분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 컵이 끔찍하게 생겼다거나 물맛이 형편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물을 권한 제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겁니다. 첫째, 목이 마르지 않다. 둘째, 물보다는 주스가 마시고 싶다. 셋째, 방금 물을 2리터나 마셔서 배가 터질 것 같다. 그 아니요라는 거절은 저라는 사람이나 제가 건넨 물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적인 상태와 관련된 것일 뿐이죠. 이제 이걸 현실 세계로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 예시, 연애에서의 거절입니다.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현실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두 사람의 결이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상대방의 거절은 여러분의 연인으로서의 보편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선고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일 뿐이죠. 초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초밥 자체가 나쁜 음식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요. 두 번째 예시, 취업에서의 거절입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뇌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내 이력서는 쓰레기야.
나는 절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거야. 현실. 회사 내부에 이미 내정된 지원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펙과 능력은 훌륭했지만 회사에서는 딱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죠. 면접관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력서가 그날 본 50번째 이력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불합격 통보는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특정 시점, 특정 기업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죠. 우리의 뇌는 거절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거절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건 데이터입니다. 정보입니다. 이 길은 지금 당장 최적의 경로가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는 방향 지시등 같은 겁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닙니다. 거절당한 직후 우리가 즉각적으로 지어내는 재앙 같은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진실로 안내합니다. 핵심 진실, 두 번째. 고통에 대한 진실입니다. 거절이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면 왜 그렇게 육체적으로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위장이 꼬이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뇌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신경회로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문자 그대로 거절을 명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핵심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건 외부의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당한 후에 찾아오는 자기 비하, 즉 스스로에 대한 거절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처음의 충격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불편함을 깊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난 절대 성공 못할 거야. 사람들이 다 날 비웃고 있을 거야. 이게 진짜 악당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니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악당이 아니라 이미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진짜 악당인 겁니다. 외부의 거절은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기 비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대홍수입니다. 공감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보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30분이 지났는데 좋아요가 딱 3개 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도 날 안 좋아해. 내 인생은 너무 지루해. 이 사진 지워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리는데 왜 나만 이럴까? 기분이 끔찍해지죠. 이게 1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와서 난 네가 싫어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결과인가요? 아니요. 그 거절의 실체는 그저 좋아요가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고통은 그 좋아요의 부재가 내 가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처형인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아니요라고 딱 한 번 말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열쇠는 외부의 거절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내면의 거절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진실이 필요합니다. 핵심 진실, 세 번째. 힘에 대한 진실입니다. 만약 고통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온다면 해결책은 명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분의 뇌를 멈춰 세울 비상 스위치 같은 단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래서 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머릿속 이야기의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앞서 말한 예시들로 연습해 볼까요? 상황 A.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패턴. 세상에. 최악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무 창피해. 그래서 뭐를 적용한 새로운 이야기 패턴. 그 사람이 싫대.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뜻인데 내가 나를 아껴줄 사람을 평생 못 만날 거라는 뜻이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야. 아니,
그저 이 특정 인물이 나와 맞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야. 좋아. 다음 사람. 상황 B.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나는 사기꾼이야. 기회를 날려버렸어. 난 평생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뭐를 적용한 새로운 이야기. 취업이 안 됐네. 그래서 내 능력이 갑자기 다 사라지기라도 했어. 아니, 세상에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야. 아니, 그저 이 회사가 내 자리가 아니었을 뿐이야. 그래도 면접 경험은 쌓였잖아. 좋아. 다음 기회로. 마법 같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뇌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강제합니다. 단순한 사건에서 불필요한 드라마와 존재론적인 부담감을 싹 걷어내줍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뇌의 편도체에게 세상은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거절을 나를 정의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데이터로 활용하고 나를 파괴하는 이야기 대신 나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하니까 빠르게 요약해 봅시다. 첫째, 인식. 거절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고통. 고통은 처음에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한 자기 비하의 이야기에서 옵니다. 셋째, 힘. 그래서 뭐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바꾸고 주도권을 되찾게 해주는 스위치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거절이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최악의 열등감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션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실로 확인해주는 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절은 앞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할 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닫히는 문입니다. 매번의 거절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더 잘 맞는, 더 의미 있는 예스로 이끌어줍니다. 다음에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작은 불안감이 심장을 찌를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필요하다면 마음속으로 마법의 단어를 외치세요. 왜냐하면 거절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가장 끔찍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정말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남깁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거절을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뭐를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는 겉핥기식의 가벼운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깊게 파고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상상 속의 헛된 거절 때문에 여러분의 가능성을 멈추지 마세요. 이건 정말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